이게 스시카세 매장이고요. 여기가 지난달에 3억 7,800인가 팔았어요. 이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. 제가 뭐 초밥집도 하고 고깃집도 하고 뭐 치킨집도 하고 뭐 곱창집도 하고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하나만 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,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점포를 운영하다 보니까 지분 투자를 저희는 시키거든요, 얘들한테. 투자는 이제 점장부터 할 수 있고요. 멤버십 안내사항입니다. 다점포함TV 멤버십 회원이 되시려면 구독 후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. 멤버십 회원은 비공개 영상과 프리미엄 자료, 사업 고민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저는 외식업 진출한 지 이제 한 13년 정도 됐고요. 뭐 이것저것 받을 수 있는 거는 다 받은 것 같아요. 처음은 스시마요로 시작을 해서 여기는 고속터미널 지하 상가 있고 오픈한 지가 13년 차가 된 것 같고 매출은 한 1억 8천, 9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시간적인 여유도 좀 생기고 돈도 좀 생기고 하면은 다점포를 하고 싶어지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 바로 다음 페이지에 제가 했던 다점포들이 나올 거예요. 그러고 프랜차이즈는 마음대로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브랜딩을 해가지고 2018년도에 온열 식당이라는 고깃집을 차리게 됩니다. 그리고 코로나가 왔고 아까 말했던 그 스시마요라는 매장이 2억을 팔았거든요. 근데 코로나 때 6천까지 떨어졌어요. 70% 이상이 떨어지더라고요. 저희 그때까지 배달 매장을 하나도 안 했었거든요. 첫 번째 배달 매장이 마틸다 치킨이라고 이제 오픈을 했고, 이게 스시카세 매장이고요. 여기가 지난달에 3억 7,800인가 팔았어요. 이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. 제가 뭐 초밥집도 하고 고깃집도 하고 뭐 치킨집도 하고 뭐 곱창집도 하고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하나만 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, 저희가 낚시를 하고 있다고 하고 낚시라는 도구가 바뀔 뿐이지 낚시하는 방법은 똑같거든요. 옷가게 같은 경우는 뭐 이쁜 옷을 갖다 놓으면 되고, 식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음식을 맛있게 하면 되고, 근데 거기서 좌절하는 이유가 이거를 알려야 되는데 알릴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. 결국은 나를 조금 알리는 거에만 좀 관심을 두시면 될 것 같아요. 인생도 초밥처럼 날로 먹고 싶다. 제가 만든 거거든요. 근데 많이 떠다녀요. 초밥집 명언으로. 제가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닐 때 항상 그러거든요. 운이 좋다고.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어 라고 하는데, 물론 고생한 것도 있지만 진짜로 제가 뭘 하려고 하면은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이 툭툭툭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초밥집을 차린다고 했는데 초밥을 안 먹었어요. 식초를 별로 안 좋아해서. 초밥집 한다고 이제 선포를 해놓고 사람이 조금 도와주는 게 좀 있어서 초밥집 실장을 소개받게 됐고, 저는 이제 오로지 매장 운영으로만 간 거고요. 다점포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아이템 하나를 가지고 여러 지역에 뿌리는 방법이 있고, 지역을 하나 정해놓고 많은 아이템을 집어넣는 게 있을 텐데, 저는 지역을 하나 정해놓고 이것저것 다점포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선생을 했었죠. 삼둥이 터졌을 때 최고 매출이 한 1억 2천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. 근데 수익은 좋지 않더라고요. 김 선생 그 이모들이 전문직처럼 변해서 그냥 김밥 이모들보다 더 비싸더라고요. 그러면서 인건비가 막 되게 많이 나가고, 그 당시에 11시까지인가 김밥 30줄 배달이 들어왔었어요. 아침 8시 정도에 저까지 3명이 출근해가지고 김밥을 막 쌌거든요. 근데 매출이 11만원?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. 매출이 1억이 치면 뭐하냐고. 남는 게 뭐 1,000만원, 2,000만원도 안 되니까. 그래서 이제 매출보다는 수익이 더 중요하다는 걸 좀 깨달았었고, 그리고 따방. 원래는 저기에다가 비아를 하려고 했었어요. 근데 저게 8평밖에 안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이하를 갔더니 15평 이하는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. 2015년도에 한 거였었는데, 그래서 4월달, 5월달인가 차리고 7월달에 저기서 8천만 원을 팔았어요. 그때는 인건비도 쌌고 재료때도 낮았고 해서 저기서 순수익이 한 4천만 원 정도 남더라고요. 그러니까 눈이 돌아가더라고요. 눈이 돌아가서 백다방을 5개를 차렸어요. 1호점, 2호점은 괜찮았는데 3호점 때부터는 거의 본전했던 것 같고, 4호점도 망했고, 5호점 같은 경우는 6개월 못 버티고 망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유행하는 아이템은 욕심부려서 막 여러 개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이제 조금 깨달은 것 같고, 또 C가 나오는데요. 아까
다방에 눈 돌아갔을 때 3호점 막 차리고 막 4호점 차리고 딱 그러려고 했을 때 어디다 할까 싶어가지고 막 돌아다녔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교대역을 갔는데 시라고 뭐 처음 보는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.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. 이것도 눈 돌아가서 또 차렸죠. 차려서 장사는 어느 정도 됐던 것 같긴 한데 뭔가 기분이 쎄한 거 있죠. 쎄한 게 있어서 접었는데 저 접고 일주일 있다가 먹거리세가 터져가지고 제가 망한 건 아니고 다른 분이 망했죠. 기억을 하고 이거는 강남역에 해장초밥집을 차리러 갔다가 가게를 계약을 했는데 초밥집방이 너무 작아서 그냥 핫도그집을 하자고 했는데 핫도그가 명동에서 줄 서서 먹는 그 핫도그였거든요.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것도 좀 안 됐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 4개를 하면서 깨달은 게 매출보다는 수익이 더 중요하다는 거랑 유행하는 아이템을 여러 개 하면 한 방에 마탱에 갈 수 있구나 뭐 그런 거랑 아무리 유행한다고 해도 끝물에 들어가면 결국은 이제 안 된다는 거랑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도 시기가 맞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랑 좀 그런 것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운영하면서 힘들었던 얘기들을 조금 해보겠습니다. 저희가 외식업을 하려고 보면은 직원이 필요하잖아요. 없으면 안 될 존재긴 한데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. 면접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. 면접을 다 보고 출근을 했는데 화장실에서 옷 갈아입는다고 유니폼 들고 가더니 화장실에다가 버리고 간 놈도 하나 있었고 노동청 같은 데는 진짜 뭐 수도 없이 끌려가는 것 같고요. 빌런이라는 표현을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 빌런이 물을 다 흐리고 막 똥탕 튀고 있으면 걔는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면 좋은데 걔가 그만두면 꼭 새로운 빌런이 나타나요. 정말 얌전하고 착했던 애인데 갑자기 빌런이 돼서 저한테 막 덤비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점포를 운영하다 보니까 지분 투자를 저희는 시키거든요, 얘들한테. 그래서 지분 투자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적어놨습니다. 투자는 이제 점장부터 할 수 있고요. 24년 기준으로 기본 급여를 300에서 350 정도로 책정을 해놨어요. 온열식당 같은 경우는 실투자비가 한 3억 정도 들어서 3천만 원을 받고 이제 10%를 주고 있습니다. 저희는 가장 많이 투자하는 금액은 20%까지. 기본급 플러스 정산 뭐 한 10% 정도 하면은 600에서 한 800만 원 정도 수령을 하는 것 같아요. 실수령액으로. 그러면은 연봉 1억보다 조금 더 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애들도 만족하는 것 같고 그 3천만 원은 나중에 이제 그만뒀을 때 당연히 돌려줄 거고 애들도 알고 있고 그렇게 얘기해놨고요. 내년에 최저임금이 또 오른대요. 드디어 10,000원 돌파. 진짜 이거는 너무 미친 거 너무한 거죠. 이거는 진짜 너무한 것 같고 그래서 또 저는 가만히 있지 않고 해외로 갔어요. 베트남 다낭에 있고요. 메드플래터라는 매장입니다. 한 80평 정도 돼서 3층까지 있고 1, 2층은 식당으로 쓰고 있고 3층은 직원 숙소로 쓰고 있어요. 창업기간은 작년 5월 정도부터 공사가 들어가서 한 3개월 정도 걸린 것 같고요. 지금 오픈한 지는 1년 정도 넘어가는 것 같아요. 창업 비용은 총 4억 정도 들었어요. 뭐 동남아라고 싸게 할 거라 생각하면 안 되고 한국이랑 똑같습니다. 그리고 보증금 임대료. 여기는 임대료가 1,000만 원이에요. 임대료가 떨어지면은 부동산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임대료는 쉽게 안 떨어지더라고요. 보증금은 임대료 곱하기 12, 1억 2천입니다. 인건비는 5, 6% 정도 수준. 아직도 한 3, 40만 원 정도에서 직원을 이제 저희가 구하고 있고, 저희는 한 50만 원에서 좀 더 주고 있어요. 근데 애들이 일을 못해요. 어떤 정도 수준이냐면, 2개를 사야 된다면은 왼쪽 주머니에 이거 살 돈 주고, 오른쪽 주머니에 다른 거 살 돈 주고 보내야지 그 중에 절반만이 2개를 다 사와요. 그리고 뭐 인구의 80%가 20대라서 구인하기는 정말 쉽고요. 구인은 페이스북 통해서 하고 세금은 우리나라 70년대, 80년대 수준. 저희가 1억을 팔아도 500만 원 팔았어요. 그럼 500만 원에 대한 것만 내면 됩니다. 그리고 매출은 작년 평균이 한국 돈으로 한 8천만 원 정도 팔았던 것 같고요. 그리고 해외도 마케팅 방법이 되게 중요한데 네이버, 구글, 틱톡, 인스타그램 하고 있습니다. 주 맛집이라 그래서 반응 되게 좋아요. 그리고 이제 더 궁금해하실 웹투버빈 설립 과정. 명의 많이 물어보시거든요. 뭐 외국인 51%, 뭐 한국인 49%뭐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. 웹투버빈 100%도 가능해요. 대신에 웹투버빈 100%안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. 태클도 많이 걸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 거지
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. 저희는 제대로 하고 싶어서 외투법인을 만들었어요. 외투법인 3개월 정도 걸렸는데 애들 저희 인테리어 하는데 뭐 보름 이내 한 달 이내 하잖아요. 얘네는 3개월 걸려요. 그래서 딱 인테리어 하는 동안 외투법인 만드시면 됩니다.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뭐 많아요. 한국인을 통해서 해도 되고 저처럼 조금 뭐 아시는 인맥이나 좀 있으면 회계 통해서 해도 되는데 해외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들은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많이 사기를 치더라고요. 경험 삼아 해보긴 했는데 되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. 새로운 건 결국은 그냥 없는 것 같거든요. 잘 되는 거 좀 갖고 와서 짜집게 해서 만들면은 장사만 잘 되면 새롭다고 하더라고요. 해봐야죠. 해봐야지 똥인지 된장인지 뭐 나오는 거고 안 해봐서 못하는 거지. 그러니까 일단은 해보고 수습하자. 대신에 리스크는 줄여야 되니까 작게 시작하자. 뭐 그런 말이고요.